호주야 클럽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토박입니다. 5월 16일 월요일 아침 아주 화창한 시드니 날씨인데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주제는 40살에 한국 최고의 그룹이라고 하는 삼성에 다니는 사람과 20살 청년과 호주 영주권에는 누가 더 가능할지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먼저 여러분들이 호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투자 이민이라든지 사업 이민 같은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덜어 기회가 있었는데요. 투자 이민 같은 경우는 significant investor stream이라고 해서 거의 45억 이상, 4억 5천 아닙니다. 45억 이상 필요하니까 우리 평범한 우리들은 해당 사항 없잖아요. 사업 이민도 이제 점수를 따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국에서 식당이라든지 카페를 하시던 분이 호주에서 또 요식업을 해보겠다 이런 걸로는 더 이상 사업 이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한국에 계신 많은 여러분들, 호주 영주권을 염두에 두신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크게 두 가지. 자신의 점수를 따지는 점수제 이민과 호주에 있는 기업으로부터 취업 스폰서를 받아서 성립할 수 있는 취업 이민,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먼저 점수제 이민인데, 이 점수제 이민은 기술 심사가 통과되어야만 점수제 이민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점수제 이민은 각 분야별로 기술 심사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으로부터 이제 기술 심사 통과를 받아야 되는데,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 대부분은 그 기술 심사 통과를 아직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엄밀하게 말하면 점수는 0점이죠. 다만 내가 호주 가서 이런 공부를 하면 IT 분야를 공부하면 ACS라는 기관으로부터 기술 심사가 통과될 것이고, 현장 기능직 같은 경우는 TLA라고 하는 기관으로부터 기술 심사가 통과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가정하고 이제 점수 계산을 했을 건데, 엄밀하게 말하면 기술 심사 통과되기 전에는 0점이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워싱턴 오코드라고요. 공학 분야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한국에서 정규대학의 학사나 석사를 공학으로 나오신 분은 본인 스스로 잘 아시죠. 자기가 졸업한 대학의 그 학과가 공학 인증 프로그램에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워싱턴 오코드 적용이 되어서 호주 엔지니어즈 오스트레일리아라고 하는 기술심사 기관으로부터 기술심사 통과가 될 수가 있죠. 이런 분들은 이제 점수 계산 자격은 생깁니다. 그러나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호주에서 학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학업 점수라든지 호주 지방 지역 학업 점수라든지 주정부 스폰서 점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점수제 이민이 또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65점 이상 되면 이 이민 의향서를 제출할 수는 있거든요. EOI라는 걸 제출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제출해도 인비테이션을 받아야만 점수제 이민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이 인비테이션 받기는 호주에서 학업하지 않고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업 이민을 또 고려를 하게 되죠. 이 취업 이민은 기술 심사를 또 갖추고 갈 수 있는 방법, 갖추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기술 심사를 갖추지 않고 갈 때는요, 그만큼 경력 요구 조건이 좀 길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호주에서 그 TSS라고 하는 임시 취업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그 사전에 2년 경력, 관련 분야 2년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자, 이때 한국에 계신 분들이 많이 이제 혼돈합니다. 내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사무직에서 2년 근무했다. 그럼 내가 2년 경력이 생긴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분야에 합당한 학위를 갖춘 이후에 일을 했을 때 경력이 인정되는 거죠. 만약에 학위가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주방에서 5년 경력을 쌓았어요. 근데 내가 별다른 조리학과라든지 이런 걸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럼 이 사람이 처음 주방에 들어갈 때부터 셰프로서 일한 건 아니잖아요. 그 5년 전체가 셰프는 아니었죠. 마지막 한 1, 2년 정도가 셰프에 준하는 능력을 인정받는 경력이 되는 거고요. 그 앞의 과정은 셰프에 준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과정이니까 이건 셰프 경력은 아닌 거죠. 즉 주방 경력은 5년이라고 해도 셰프 경력은 5년이 아닌 거거든요. 다른 다양한 분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IT를 전공했다? 그럼 한국에서 IT를 전공한 다음에 내가 IT 회사에 들어갔다. 들어가는 그날부터 호주에서 말하는 그 IT 분야 경력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일정 기간 경력이 채워진 다음에 비로소 이 사람은 IT에 준하는 경력이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고, 그 이후부터 경력을 치게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경력을 치게 되면요, 나이가 그만큼 흘러가겠죠. 나이가 점점 좀 많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2년 경력을 성립이 되고 호주에 있는 적정한 회사로부터 내가 스폰서를 받았다라고 하면 영주권이 아니라 4년짜리 임시비자, TSS 비자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호주에 들어와서 그 회사에서 3년 이상 경력을 쌓은 다음에 비로소 이제 기술심사 없는 영주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는데, 자,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지납니까? 상당히 시간이 또 많이 흘러버리겠죠.
그럼 만약에 이제 기술심사가 통과했다라고 하면요.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그 관련 분야, 적정한 그 분야의 능력을 갖추었다라고 인정하는 그 시점으로부터 3년 경력을 갖춘 이후에 호주에 이제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있게 되는데, 문제는 이 ENS라고 하는 영주권은 신청하고 그 다음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수개월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어떤 호주에 있는 업체가 여러분들을 고용한다라는 조건으로 스폰서를 다 해줬는데, 여러분들이 비자를 신청하고 비자를 받아야 호주에 와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수개월을 그 회사는 그 포지션을 비워두고 여러분들 비자가 해결될 때까지를 기다려준다? 이건 흔치 않은 일이죠. 정말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서 필요로 한 어떤 그런 합당한 어떤 능력을 정말 딱 갖춘 그런 분이 아니고서는 이런 게 힘들겠죠. 그래서 이 취업 비자는요, 적정한 스폰서 찾는 것이 거의 구할입니다. 내가 내 능력 갖추는 건 1할밖에 안 되고요. 그 적정한 스폰서 찾는 게 거의 다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만 계속 공부하고 한국에서만 경력을 쌓았던 분이 그런 한 번도 일해보지 않은 호주에 있는 어떤 업체로부터 내가 스폰서를 받고 그 업체가 수개월을 기다려주는 감수를 하면서 취업 이민이 성립되기는 어렵겠죠. 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부분은 이제 결국은 호주에 와서 학업 후 영주권을 이제 받게 되는데요. 자, 그럼 학업 후 영주권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가장 간단하게 뭐 여러분들이 좀 빨리 받을 수 있는 뭐 과가 무슨 과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영주권에 좀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학과, 간호학과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다른 학과들은 학사에 이어서 석사까지 해야 된다, 혹은 졸업 이후에 일정 경력을 쌓아야 된다, 이런 요구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간호 같은 경우는 호주에서 간호학사 또는 간호석사 둘 중에 하나만 졸업하면 간호사 등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석사를 하게 되면 학업이 2년일 것이고요. 학사는 3년일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간호 디플로마 과정이라는 걸 거쳐서 하게 되면 한 3.5년까지 학업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학업을 마쳐서 간호사 등록도 하고 기술심사도 통과될 텐데, 이것도 역시 오토매티컬리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일정 기간 준비를 해서 서류 제출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거의 대부분의 호주에서 간호학과들은요, 연초에 시작해서 연말에 졸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간호사들이 나와 비슷한 시기에 졸업을 해서 기술심사도 예비하고 또 간호사 등록도 해야 되니까, 조금만 여러분들이 한 1, 2주만 먼저 신청에 들어가도요, 실제 기술심사 통과라든지 간호사 등록은 몇 주를 앞당길 수도 있어요. 이것도 중요한 팁이거든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졸업한 이후에 이런 걸 알아보려고 하지 말고요, 졸업 마지막 한 학기쯤 남았다 그러면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서 미리미리 좀 준비해 놓으면 그만큼 또 시기를 앞당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간호사 등록이 되고 기술심사가 통과되면 비로소 이제 영주권 신청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자, 밑에 보시면 취업 이민은 3년 경력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호주에서 학업을 해도 3년 경력 지난 이후에 비로소 영주권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40세에 시작하신 분은 어떻게 되죠? 네, 가능하지 않는 거죠. 결국은 점수제 이민으로 가야 되는데요. 점수제 이민은 내가 조건 갖추고 이제 EOI를 신청했다라고 해서, 이민 의향서 신청했다고 해서 내가 인비테이션을 바로 그 다음날 받는 게 아니거든요. 수많은 경쟁자들과 점수 경쟁을 해야 되는데, 시드니, 멜번, 브리스번 같은 대도시에서 공부했다? 그럼 우선적으로 내가 지방 학업 점수 5점이 또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또 불리하고요. 그리고 각 주정부 스폰서 조건에도 시드니, 멜번, 브리스번에서 공부한 경우는 절대적으로 불리하거든요. 그럼 이 5점도 또 받기 힘들 수도 있고요. 그럼 그만큼 점수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에 내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그만큼 뒤로 가게 됩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5년은 금방 가요. 그러니까 40세에 도전하신 분이 영주권에 성립이 되기는 대단히 어려운 조건입니다. 왜? 모든 영주권은요, 취업 이민이든 점수제 이민이든 현재 호주 이민법으로서는 45세가 넘으면 길은 없습니다. 아주 절대적인 기준이죠, 나이가요. 자, 그 다음에 현장 기능직을 한번 보면요, 뭐 요리, 제빵, 자동차 정비, 타일, 미장, 벽돌, 용접, 목수 뭐 이런 전공들을 했을 때 영주권으로 가는 방법은, 이런 전공들은 비교적 학업은 짧아요. 대부분 2년으로 끝나거든요. 그러나 학업 이후에 바로 기술심사가 통과되는 게 아닙니다. 1725시간이라고 하는 유급 경력을 쌓아야 비로소 기술심사가 통과되는데, 졸업과 동시에 내가 한 번도 안 잘리고 1년 내내 경력을 잘 쌓았다고 해도 1725시간을 쌓으려면 어쨌든 1년은 지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1년 지난 다음에 기술심사를 통과하려면 또 몇 개월의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 잡 레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그 스텝 1, 2, 3, 4를 다 밟으려고 하면 또 몇 개월이 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것도 학업 2년에 졸업한 이후 1년 경력 쌓으면 3년이면 되지 않냐? 아닙니다. 기술심사 통과까지는 한 3.5년 이상을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취업 이민으로 도전하려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년 경력을 쌓아야 되니까 40세의 시작에서는 이게 가라앉지가 않죠. 자,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점수제 이민도 EY 신청했다고 바로 영주권 되는 게 아니고 인비테이션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점수 경쟁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또 학업의 장소가 시드니냐, 멜번이냐, 브리스번이냐 이러면 또 지역 점수를 못 받죠. 예, 그리고 주정부 스폰서에도 절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또 점수제 이민에도 또 불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내가 인비테이션을 EY를 신청하고도 인비테이션을 언제쯤 받을지가 참 이게 변수가 되는 거죠. 그만큼 또 시간이, 여유 시간이 호주에서 일을 하면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전에 만약에 45세가 된다? 예, 그러면 또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호토바기가 늘 강조하듯이 유학 구민은 호주 안에서 공부한 사람이 절대적으로 유리한데 그 절대적으로 호주 안에서 공부한 사람이 유리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처음에 접근을 전공 선택, 예, 이 전공에 따라서 영주권이 가능한 전공, 가능하지 않은 전공이 나눠지니까요. 그 다음이 지역 선정입니다. 이 지역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그 인비테이션을 받는 시기가 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절대 여러분들이 학교를 먼저 선정해 놓고 거기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끼워 맞추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 순서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호주 유학 구이민 성공 필수 3요소. 네. 나이, 영어, 돈. 사실 제가 지난주에 한국에 있는 그 30대 후반의 커플인데요. 한 분은 SK 하이닉스 다니시고 한 분은 삼성에 다니시는데 거의 이제 37, 38 되신 커플이셔요. 그리고 5살짜리 꼬마 아이도 있고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자금력에 그렇게 문제가 없거든요. 예, 부부 둘이서 그렇게 또 좋은 직장 다녔으니까요. 그리고 두 분 다 영어도 꽤 되세요. 여러분도 짐작하시죠? 이 정도 되신다라고 하면 꽤 한국에서도 학력도 좋으세요. 인서울 안에 좀 괜찮은 대학 다 나오시고요. 그러니까 영어도 웬만큼, 왜? 취업 준비 충분히 하셨을 테니까, 그죠? 예, 영어도 충분히 좀 되는 조건이고. 그러나 이런 분들이 도전했을 때 호주 영주권이 될 수 있는 가능성보다는요, 20살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 대학을 갈까 말까, 혹은 대학에 진학했지만 자기가 원하는 학과, 원하는 대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또 갈팡질팡 한다든지, 이런 분들 중에 혹시 여러분들 부모가 대학 과정 정도 공부할 만큼의 학비는 서포트 해준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영어가 기본적으로 조금은 아주 기본적인 그런 내용을 좀 갖추고 있는 분이고 학업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좀 더 과감하게 한국에서 취업에 도전하듯이 그 에너지만 가지고 호주 영주권에 도전한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전공 선택만 잘 되고 지역 선정만 잘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여러분들 호주 영주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호주 영주권이 뭐 그렇게 좋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건 좋고 안 좋고의 문제는 아닌데 한국에 훨씬 그 20대의 청년이 되고자 하는 그 위치에 가 있는 그 30대 후반에 대기업 다니는 많은 분들도 부부가 이렇게 호주 영주권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보다는 훨씬 더 영주권의 가능성이 높은 20대 청년이라고 하면 한국에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도전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호주에서 직장 생활을 해보는 것도 어떨까. 그러기 위해서는 영주권만 선행되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시야를 넓혀가지고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